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길벗 선생님을 모시고 4.15 총선을 3.15식 부정선거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박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도 결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진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어떤 반칙 행위들, 예컨대 재난지원금 부리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런 것들도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원이 6개월 내에 사실 재검표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냥 클리어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국힘당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지지층과 우리 국민의 어떤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법원이 그걸 갖다가 가능하면 최대한 법정 시한 내에, 아니면 반드시 빨리 조속히 재검표를 해서 이 구구한 억측과 불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유감이거든요. 저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견차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3.15식 부정선거, 이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투표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투표한 바꿔치기를 갖다가 했다는 등, 또 3.15보다 더 어떤 능가하는 부정은 수치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조작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리 어떤 실사구실을 갖다가 해봐도 이건 근거가 없다.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번에 모시고 한번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또 여전히 어떤 부분은 뭐 공감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또 여전히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어쨌든요, 저는 기존의 어떤 이 투표지가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쑤셔 넣거나 아니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미리 어떤 준비된 투표 결과하고 이렇게 맞췄다. 요런 어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상한 투표지라는 것들이 뭐 이발이 투표지에 뭐 붙은 거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근데 저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러면 범인들이 현장 점증하듯이 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범행을 저질러 놓고서 CCTV나 뭐 이런데 전혀 어떤 눈에 띄지도 않고 그 안에 수천 수만 명이 동원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 폭로자도 하나도 없는, 또 한편으로는 QR코드처럼 개별 어떤 투표지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 처음에 인쇄했다 그러다가 QR 코드는 어떻게 하냐 했더만, 그럼 디지털 프린트를 하면 된다 그거야. 좋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지금 방금 말한 거는요, 수천 수만 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동원을 해서 범행을 저질러 놓고서 전부 그냥 입막음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프린트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트까지 활용을 해서 QR코드도 이제 다 각기 다르게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야당 후보 투표도 적당하게 좀 섞고, 이런 거의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다가 보여준 이 범죄 집단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발이 투표지라든지 무슨 배춧잎 투표지 같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어떤 이상한 투표지를 많이 만들었을까?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모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범죄를 갖다가 한번 재구성해서 요렇게 범죄가 저질러졌을 거다. 요 주장을 갖다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나리오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이거 이상한 투표지다. 우리는 볼 때는 그 이상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든지 나오는 걸 저희들 보여드렸잖아요. 예,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데 저 또 다음 편 논쟁합시다. 계속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이 범죄의 어떤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한번 쫙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가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워가지고 그게 가설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길벗 선생님하고 오늘 할 거는, 전에 그 4.15 총선 직후부터 나왔던 그 부정선거론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초기에 나와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어떤 가설들에 대해 가지고 좀 다뤄보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말씀하시죠. 자. 주로 네. 어떤 쪽이냐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물 투표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다뤘고요. 네네. 오늘은 통계학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 통계학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하나하나 제가 좀 밝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예, 바로? 시작합시다. 목차 보여드리죠, 뭐. 예. 지금 4.15 총선 직후 이후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신 잠깐만, 분들이 이게 좀 키웁시다. 예, 아니요. 저 지금 얘기하시죠. 원래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예. 지금 그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예. 일부만.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이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항목별로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요, 총? 되냐면은 거의 76가지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다가 예, 재검표를 하고 나서 또 나왔죠. 대여섯 가지가 더 추가돼, 한 10가지 추가됐나 모르겠는데요. 네. 자, 예,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네, 오늘은 좋습니다. 이제 통계학적인 어떤 의혹들 제기에 대한 네. 그런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 그 자, 중에서 하나하나 해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63대 36이더라. 음흠. 이게 63은 이제 민주당이고 36은 당시 이제 미통당이 이렇게 득표를 했다. 이게 63대 36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하고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조작이다. 그런 의혹 제기했었거든요. 네, 초기에 아마 여기에 이제 뭐 박영하 교수, 다 그 그랬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통계학회장 박성현 등등이 이제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정당이 간의 득표수 대비 간의 득표수 비율이 동일하더라. 또 이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 없다. 저 K값 뭐 저 얘기가 저서 나온 건가요? 아니 이거는 K값하고 달라요.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게 3번 사항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민주당 후보는 10% 이상 높고 미통당 후보는 10% 낮더라.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내일 해가 뜨지 않을 확률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게 이제 박영하 교수나 이제 박성희 교수가 그 주장을 했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사전 투표한 집단하고 본 투표한 집단의 성분이 거의 같다. 예, 요건 이제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그다음 유배인 교수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게 모비율 추정에 따른 선거 부정 증명입니다. 네네네. 이거를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다음에 7번에 이제 로이킴이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파워드 파티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 이게 네네네. 뭐 중국의 해커가 이렇게 장난을 쳐서 네네. 이런 숫자가 나오게 박아 넣었다. 네네.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전관의
득표수가 일치한 쌍이 많이 나오더라. 예. 뭐냐면 뭐 지역구별로 어떤 후보가 있는데 사정간의 득표수가 2,000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구에서도 2,000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그게 어떻게 일치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통계학적인 어떤 지식이 조금 오케이. 없을 경우는 좀 일반인들은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QR 코드 문제는 이미 이제 제기 안 하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제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인구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이. 그렇죠.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가 18,210 투표를 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한 투표소에서 이틀간 사전투표를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작한 거다. 이렇게. 네네. 예, 그렇죠. 저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이야기 나왔었죠. 지금 그 밑에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선거인 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인구수보다 네. 선거인 수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었다. 그게 이제 여기 파주 진동면은 금북면인데. 네네네.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요 부분 크게 이제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75개 그다음에 이게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하면 또 뭐 한 뭐 80몇 개쯤 될 텐데. 한 가지씩 뭐 만약에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저 참 참고로요. 저희는 지금 민경욱 의원이나 저기 도태우 변호사나 우리 지금 박주현 변호사나 그런 공병호 분들한테 씨. 공병호 씨한테 좀 공개 토론을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발. 와서 같이 좀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오늘 길버님 나오시니까 비공개로라도 비공개로라도 좀 토론 좀 하자. 방식이나 매체. 그러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으니까 저희는 지금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공개 토론 좀 합시다. 그냥 비공개로라도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좀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토론 좀 합시다. 그래서 진실과 논리를 갖다가 좀 서로 좀 이렇게 진실을 검증하고 논리는 서로 좀 정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데 안 하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자, 얘기하시죠. 예, 자, 이게 사전 투표 득표율이 63대 36이 나오더라. 네네. 이거는 뭐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네네. 있다. 네네네. 예. 네네. 좋습니다. 예, 이제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잠깐만, 여기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예. 소장님 얼굴 왼쪽으로 그냥 빼버리세요.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너무 키워놨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했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더 왼쪽으로 조금 약간 얼굴만 나오게. 네네.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이 내용인데 요거거든요. 자, 서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가 63%, 그러니까 64%죠. 이통당이 36%, 경기도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제적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느냐? 이거는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낮다. 그건 조작이 아니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반올림 하면 64대 36. 또 저것도 반올림 똑같아요. 64대 36. 이거는 실제로 이래 맞습니다. 전 63대 37이에요. 저기는. 또. 아니 뭐 인천. 맞아요. 하여간 맞아요. 뭐 굳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 봤습니다. 네네. 서울 지역이 새누리당이 45.64가 나오고 민주당이 54.36이 나왔어요. 네네네. 경기도가 45.71 대 54.29, 인천이 46.23 대 53.76. 비슷하네. 20대도요. 저것도 조작이라 그랬나? 이것도 저는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자 보십시오. 서울과 인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3.46 대 53.76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0.6% 차이 나죠. 네. 자,
54.36에 53.76을 빼면 0.6%죠. 네네. 21대 때 총선 때 서울과 경기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이 63.95가 나왔고 인천이 이렇게 나와서 63.43. 0.52 차이 났어요. 0.52%. 자, 0.6%하고 0.52%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유사하잖아요. 요것도 그렇지. 보다 유사하고. 네네. 20대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럼 20대 총선도 부정선거인가요? 이때 20대 총선 때 연수원에서 민경호 후보가 당선됐죠. 네. 민경호 후보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생활권이에요. 네네네. 세대별 인구 그쵸? 구성비나 지역 분당이나 부천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고 왔다 갔다 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성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근데 원래는요 개별 구별로는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구별로는 예. 선거 구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전체로 내가 그렇지. 보니까 비슷해지는 예,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음흠. 근데 세대별 인구 구성비도 비슷하고 네네. 또 뭐 호남이라든지 이런 출신별 인구비도 비슷해요. 네네네. 이 세 지역은요. 그러니까 동일 여론 영향권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대도 이렇게 나왔고 네네. 21대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지역구로 보면은 비슷하고 그 큰 권역별로 보면 비슷하게 나왔죠. 네네. 근데 동별로 한번 볼까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로구에 이제 이낙연하고 한교안이 붙었거든요. 창신동 같은 경우는 창신 이동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가 75.2%를 받았어요. 사전간내 득표율이. 원래부터 민주당 그렇죠. 강세 민주당 지역이죠. 강세 지역이죠, 여기가. 그, 그다음 한교안이 24.8%를 저 받았고. 호남 사람들 많지. 근데 팽창동은 약간 이게 부촌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59.6%가 나오고 네네네. 40.4% 나오고 전체 득표율을 보면은 한교안이가 앞섰죠, 팽창동. 자,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죠, 동별로 보면. 그렇죠. 동별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네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 네네. 근데 왜 그러면 지역구로 보면은 또 큰 수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역구별로도 보면. 네. 이거를 또 인천, 경기, 서울로 크게 더 묶으면은 아까 행태로 네네. 그 63대 36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거는 전체 지역구 중에서 실제로 63대 36이 나온 거는 17군데밖에 안 돼요. 네네네. 이 17군데 나온 걸 가지고 지금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럼 볼까요? 자, 나머지 지역들은 여기 보시면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과 함께하는 63대 36인데 다른 후보들이 정의당도 있고 몇 군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63대 36이 60대 34대 5가 돼요. 달라지죠, 이렇게 쭉. 그렇죠. 이게 63대 36이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 네네네. 달라지는 데다가 또 하나 볼까요? 아까 보면 이게 17군데밖에 안 나왔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걸 제가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이게 253개 지역을. 네네. 그러니까 아까 63대 36 나온 데가 17군데죠. 네네. 그런데 67대 32 나온 데도 17군데예요. 하하하. 그 다음 61대 38 나온 데 14군데고 여기 오시면 8군데, 9군데, 12군데, 8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저거는요, 그러니까 61대 38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이게 이제 이거는 본투표인가? 아니 이게 이제 민주당이 받은 사전 투표죠. 투표 득표율이고 뒤 거는 지금 미통당. 미통당이고. 예. 그걸 봤을 때 63대 36 나온 17군데 지역구고요. 여기 61대 32는 17군데 여기도. 반올림 하셨죠? 반올림 하셔가지고. 반올림 하셔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63대 36이 17군데도 나왔다고 통계학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는. 네, 예.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예, 반박이 됐을 겁니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는 미통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간내 득표수하고 간의 득표수가 동일하더라, 대비를.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고양시 정구의 이용우하고 여기에 이제 김연아하고 둘이 붙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간내 사전 득표수를 따져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용우 같은 경우는 관내 득표율이 0.6이 나오고 간내 득표율도 0.63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가
일치율이 99%라는 거죠. 거의 100% 가깝죠. 음. 보니까 김연아도 그러네. 음. 0.37, 0.36 이것도 99%야. 그래서 어제 다른 뭐 지역들도 다른 거 미리 그거 조작한 거 아니냐? 관내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해서 나오느냐 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러는데 음.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관내 간내 득표수가 비율이 일치하나 그거가 열이 한 군데예요. 여기에 네네. 여기 보시면은 0.269, 0.269 그렇잖아요. 여기가 저 숫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0.269는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대비 관외 사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내가 분모고 어허. 관내가 분자예요. 관내가 네, 분모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는 0.269가 나와요. 그 다음에 통합당도 통합당의 네네. 한교안도 2.269 나오고 똑같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렇게 일치하는 지역이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지역이 11군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조작의 증거로 지금 그렇죠. 그런데 11군데는 253 지역구에 4.3%밖에 안 돼요. 일치해서 나오는 게. 그런데 2016년에 했던 20대 총선에서도 네네.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대비 관내 사전 이득표수가 수점 두 채짜리 같은 지역구가 송파가 대전 유성구가 몬산 계룡 금산 세 군데 나왔어요. 여기는 11군데 나왔는데 이때는 세 군데 나왔다고. 이게 세 군데 일치하는 거는 이걸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때는 많이 나오고 그럼 이거는 조사한 거 이건 조사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반박을 해드릴게요. 자, 20대 총선보다 21대 총선에 일치하는 지역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20대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21대는 27%예요. 2배 이상 차이, 2배는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자, 사전투표가 표본수가 지금 2배가 늘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일종의 대수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국군 장병들은 다 간의 사전투표예요. 그러니까 20대도 국군 장병 다 간의 사전투표해요. 그 다음 21대도 다 했겠죠. 네네. 그런데 투표율이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간의 사전투표율에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던 게 21대는 비율이 적어져요. 그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래. 간내하고 간내하고 서서히 일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20대 때는 젊은 애들이 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일치하는 지역구가 별로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일치하는 지역구가 늘어난 거예요. 아까 네네네. 세 군데였는데 11군데로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사전투표율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일치하는 지역구 더 늘어나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자, 오케이. 좀 설명이 됐습니까? 네네. 이해 못하시면은 어쩔 수 없고요. 자, 보시면 20대하고 21대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 20대 총선 때는 이렇게 되니까 간내가 이렇게 나와요. 4.86%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은 관내가 민주당 지지율. 그렇죠. 관내가 더 높죠. 민주당이. 뭐냐면 젊은 층의 그 군에 간 애들이 젊은 층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간에 네. 투표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간에 투표율에 그 애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높은 거죠. 오케이. 관내보다 간내가. 네네네. 반대로 새누리당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네네. 그죠? 네. 여기는 관내가 높고 여기는 간내가 높잖아요. 근데 21대 총선 가니까 이 비율이 줄었잖아요. 자, 여전히 간내 투표율이 높아요. 그 득표율이 민주당은. 근데 차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1.74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유권자의 어떤 그 비율, 예. 그러니까 관내 투표하는 유권자들하고 관내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이 좀 상당히 그게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져 버리나? 사전 투표율이 늘어나니까 관내 투표하던 국군 장병들의 그 숫자가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비중이 적어지는 거죠. 비중이 오케이. 다일루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 차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만약에 사전투표율이 이게 또
낮아지면 음흠. 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일어나는 오케이. 거예요. 알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음흠. 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한 평균 한 10%가 높게 나왔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게 이제 박영하 교수, 박성현 교수, 이제 통계학자, 일부 통계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모집단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사전투표 집단, 예. 본투표 자, 집단하고 사전투표 집단. 자, 뭐 그래서 결과가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보시면 수도권 강원해가지고 딱 보시면은 차이가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자, 주목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전라도는 이렇게 났죠. 네. 그렇죠? 전라도는 광주, 전남, 전북은 예. 사전 투표. 사전하고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거든. 차이가 없는 아, 여기가 이제 이 얘기구나.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는 광주는 마이너스 0.9%. 그죠? 자, 전남은 마이너스 2.7. 예. 전북은 마이너스 예, 예. 2.7. 그렇죠. 이게 야, 사전 민주당이든지 통합당이든지 사진과 당일. 아, 당이든지 오케이. 전라도는 이렇게 낮고 음흠. 다른 지역들은 높잖아요, 차이가. 이제 이것도 왜 그리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예. 네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전 투표한 집단은 자집단으로 보고 지금 당일 투표한 집단과 사전 투표한 집단 전체를 이제 모집단을 봐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든 어쨌든 사전 투표를 비슷하게 할 거다는 전제를 깔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그렇게 되면 당일 득표율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거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미통당 지지자는 사전 투표를 그 사전 투표 문제 있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피부로는 분명히 느껴져요. 예. 실제로 캠페인도 그렇게 예. 했고 내 주변에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예. 저도 출마를 해봤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별도로 어떤 그 객관적인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통계로서는 예.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증명은 안 됐다고 그러더만.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왜 네네.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저건 맞습니다 분명히. 사전 투표 미통당은 사전 투표 하지 말자 캠페인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캠프했어요. 제가 2020년 투표 하루 전에 제가 제명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하는데 우리 그 캠프 안에 말입니다. 사전 투표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운동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공선연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그 그렇게 단체들이 하니까 막 그냥 우리 그 캠프에 있는 예. 그 사람들하고 막 격렬한 충돌이 사실은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내쫓다시피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막 곳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와요. 이게 여론조사를 그때 당시 그 총선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인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미래통합당 지지자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보시면 사전투표할 의향이 있는 거, 당일 투표할 의향이 나와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로 59%, 37%는 사전투표하겠다는 정말이네. 미통당은 지금 여기는 당일 투표는 거의 79.4%. 이게 사전 투표는 16.5%. 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자, 이 정도면은 이게 사전 투표 집단하고 예. 당일 투표 집단의 그게 구성이 다르다는 예. 거는 이거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피부로도 제가 그렇죠. 느끼는 건데. 4월 5일 날 그때 당시 조사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었네. 여기 보시면 이게 33.4, 19.7, 36.5, 16.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 그런 거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오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만약에 그렇죠. 안 너무 이상한 저런 거죠.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조작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사전하고 당일하고 득표율이 똑같이 나오면 그게 조작이라니까.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건 증명이 됐다고 예. 봐야 되는데 이게. 예. 이거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통당 지지율이 높은 60대 이상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낮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너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요? 또 실제로 보면 그래요. 세대별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20대, 30대, 40대는 23.8%였고
50대가 30.25고 60대가 30.6 제일 높아요. 그러면 60대 이상이 미통당 지지자들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이게 60대 이상이 많이 했으니까 야 미통당 후보들이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지. 근데 이거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작년이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60대 이상 가급적 분산에 투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당일 투표 말고 사전 투표를 하고 싶어 한다고. 네네네. 분산해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번잡한 게 덜 할 거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코로나에 조금 이게 덜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사전 투표를 당시에는 동의를 했고 미통당은 이 극렬 유튜브들은 공정전 이런 애들이 사전 투표 배척 운동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서 그냥 대 난리가 났지.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겹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60대 이상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를 해요. 그런데 특히나 사전 투표를 미통당 지지자들이 안 했는데 60대 이상의 모인층들이 이 사람들 이야기에 껌뻑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미통당 지지자들은 더더구나 사전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전 지금. 투표장에 뭐 60대 이상이 줄을 엄청 길게 섰더라. 예. 그거 그 60대들은 민주당 자 보세요. 가령 60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고 미통당이 60이라고 치자고요. 이때 그렇죠. 이 정도 그 정도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하려고는 의지율이 50%고 미통당 지지자는 25%밖에 안 됐다 그러면 60대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얼마 됩니까? 여기 40%에 50%가 사전 투표한다니까 20이 되잖아요. 미통당은 어떤 경우야? 60이 지지하지만 25%가 사전 투표 안 하니까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후보 사전 투표는 어떻게 됩니까? 15, 20 더한 35분의 20이잖아요. 그럼 이게 57.14%가 나와요, 득표율이. 자, 그러면 미통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은 35분의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42.86%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애들이 원래는 뭡니까? 60%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42.86%밖에 안 나와. 민주당은 원래는 40% 돼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57.14%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맞아. 수치상으로 그럼 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21대 총선에서 있었나? 20대 총선, 19대 대선 다 있었어요. 네네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가 난 5% 이상 차이 난 지역구면 67군데예요. 10% 이상 차이 난데도 9군데. 대구, 북구, 갑은 19.8%까지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저득표율은 민주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이든 그 새누리당이 관계 없어요. 민주당은 많이 나오고 미통당은 적게 나죠.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은 높고 그러니까 미통당 그때 새누리당은 당일 득표율 높고 이렇게 나오고 득표율을 이야기해요. 득표율을. 그럼 저 당시에 2016년이면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대구 북구 갑의 새누리당의 사전 득표율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19.8%가 그렇죠. 났다. 대구 북구 갑의 새누리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19.8%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오케이. 20%라 치고. 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하 교수 이야기는 뭐냐면 1%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자기 논리로 하면 1% 이상 차이 나면 안 돼요. 그 이상 나서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럼 2016년 20대 총선은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 거. 하잖아요. 네. 자,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그랬어요. 서울 강남구의 문재인 후보 사전하고 당일 득표율 차이가 12.9%였어요.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문재인 후보가 높았어요. 나중에 그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8년 7대 지선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21대 총선에 조작이 없었다는 호남 지역에서도 똑같아요. 호남도 그러면 조작했나? 그럼 일방적이었는데 거기다 뭐 하려고 조작을 해요? 그렇죠. 조작할 이유가 없지 거기는. 자, 어차피 뭐 보세요. 문재인하고 홍준표하고 대선에서 강남 보면 자, 문재인이 사전 투표 득표율이 65.4인데 당일 득표율 52.6이에요. 떨어지잖아요. 12.9% 차이 나죠. 홍준표는 반대입니다. 당일은 34.6인데 사전은 4.6에 반대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19대 2017년도도 그럼 문재인이 그러면 조작했나?
그때 당시는 문재인이 당선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렇지. 그 어느 미친 놈이 조작을 합니까? 아니 또 조작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뭐 진짜 선거 무효 뭐 판이 무효에 그냥 한 50년간은 정권의 어떤 정통성이 할 완전히 무너지니까 집권을 할 이유가 그렇죠. 없지. 자, 2016년에 20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이게 보세요. 났잖아요, 이렇게 다. 사전 투표 당일에서 차이가. 새누리당은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보다 당일 투표가 높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고. 하기야 뭐 하지 마라 민주당은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사전 투표 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 저렇게. 보면 대전, 충북 다 그래요, 다. 네네. 다. 오케이. 서산 태안도 높죠. 네네네. 자, 영남권도 이래요. 자, 다 있죠? 네. 다. 자, 그런데 음. 강원 20대도 이렇게죠. 20대 보시면 연수월에 민경욱이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저 때도 민경욱이가 사전보다 당선됐습니다. 당일이 높았네. 예. 민경욱이 그러니까 이 당일이 높았잖아요, 민경욱. 대체로 이쪽이 민주가 사전이 높네. 예. 근데 저게 사실 그래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 동료를 하죠. 사전 투표일을 이틀로 하자 그랬거든. 원래 그 이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법사위인가 그때 하여튼 민주당은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쪽 거부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한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일종의 그냥 기마이를 쓴 거야. 기마이. 술 한잔 먹고 그래 참 저 중요한 제도를 그러니까 쟤들은 이제 통계를 갖고 사전 득표율이 높으면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당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당이 사전 투표를 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 제도를 만든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 자, 보시면 왜 저렇게 나오냐면, 자, 이게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수도권하고 부산에 이제 22대 총선에서 이제 지지율인데, 예. 민주당이 한 6대 4 정도 나왔어요. 예. 그러면 유권 자수가 1000이라 그러면 이게 600명이 지지하고 400명이 지지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 참여율이 30%라 그러면 그럼 180명이 할 거고요. 그렇겠지. 미통당은 뭐 이보다 낮으니까 20%면 8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요. 지지율 득표율이 민주당 69.2가 나오고 미통당 3.8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당연하지. 그렇죠? 당일 득표는 참여율은 30했으니까 70이 할 거고 20이 했으니까 80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일 투표 득표율은 56.8 이렇게 나오죠. 43.7. 그러면 요거 빼면은 12.5, 그렇지. 요거 빼면 좀 이렇게 차이 나죠. 그렇죠. 자, 이게 60대 40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호남 경우는 어땠냐면 민주당이 절대적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95에 5 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게 950명이 50명이에요. 이게 역시 똑같이 30% 20% 하고 그러니까 참가 이렇게 되면 96.6이 나옵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여기 3.4 나오고. 그런데 당일 득표율도 94.3으로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여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는 거의 뭐 각축을 한 얘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오케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호남 어떻게 나왔죠? 차이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땠습니까? 차이가 컸죠. 저 차이가 컸죠. 시뮬레이션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상이죠. 예. 이걸 제가 이제 그 똑같은 이게 이제 그 이유인데 오케이, 아까 그거예요. 95%고 5%니까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오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커지고. 커지고. 그다음 역으로 또 이렇게 그 미통당 지지율이 아주 높은 데가 있죠. 미통당 지지율이 뭐죠? 근데 대구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2대 8이니까. 그래도 벌어져요. 그래도 결합을 하면은 벌어지고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오케이.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으로 나와요.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것도 공정전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려고 만드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를 하려는 목표대로 나왔는데 왜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자,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승관이도 뭐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자, 이게 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간을 보면 미래한국당은 이렇게 분포하고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저게 뭡니까? 밑에 축이 뭐죠?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사전하고 당이 사전 차이예요. 마이너스 보시면 당일. 더불어시민당에서 그 열린민주당에서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네네네. 비례정당이 두 군데 있잖아요. 네네네.
자, 열린민주당이 강성이잖아요. 네네네. 강성인 사람들이 오히려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이가 있잖아. 차이가 많죠. 그다음 더불어시민당 이게 이제 일반 민주당 쪽 지지자. 저 얘기는 사전에 열린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 투표를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당일 투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사전에서 많이 나와서 예, 그렇죠. 갭이 크게 그렇죠. 나왔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 강성이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조금 여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와요. 그렇게 같은 나오고. 지금 민주당 계열이라도. 네네네. 근데 여기 이제 야당 쪽 이쪽에 보수 진영 보시면 기자통 우리 한국당은 8.1분 나오는데 우리 공화당 이렇게 새벽도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부정적인 그렇죠. 지지자들이 많죠. 가장 그러니까 부정적인.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자 통일은 제일 정당별로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다 사전 그렇죠. 투표 하지 말자고 반대 반대하지 말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거죠. 이렇게 이걸 표를 봐도 뭐 충분히 이거 뭐 충분히 검증이 돼. 이게 20대 총선 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오케이. 20대 총선에서도 역시 예. 그 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예, 많이 많이 하고 하고요. 그리고 19대 이제 대선 때도 또 마찬가지 이랬어요. 똑같은 그렇겠지. 결과 나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저렇게 제가 나오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 네네네. 아이고, 자 보시면 수고 많으셨네. 자 21대 총선 사전투표 체크를 보면 네네. 강주 음. 32.18, 전라북도, 전라남도 34.75, 35.70 상대적으로 10% 이렇게 높잖아요. 여기보다 여기 어디입니까? 영남 지역보다 네네. 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 많이 한다 그랬죠. 네네. 당연히 이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높죠. 네네. 이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참고적인데 네네. 이게 보시면 이제 지역구별로도 조금 사전 투표율이 달라요. 그 지역 중에서 이런 데가 아까 신중동 잠깐 이야기했는데 낮잖아요.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인 수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 수가 엄청 작아요. 그 사전 투표수당 투표 선거인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네. 혼잡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전 투표 가면 사람 많을 텐데. 그렇죠. 줄 길게 서니까 실제 줄을 귀찮아서. 엄청 섰어요. 신중동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 그렇지. 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줄 길면 안 하지 뭐. 아유. 아이고 이건 제가 일일이 다 뽑았는데 네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충분히 설명됐고요. 박영하 교수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것도 설명했네. 이거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면 0을 기점을 해가지고 뭐 1% 적게 나오는 거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1% 작거나 많거나 한 게 여기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범주에. 그러니까 이 애들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계산해봤어요. 아이고 선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예. 통계학의 대가는 맞는데 선거에 대해서는 깡통이니까 이제. 선거를 모르니까 그렇죠. 선거를 오케이.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이 애들이 확률을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일어날 확률이 2의 천성분의 1이에요. 이거는 내일 해가 안 뜰 확률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아까 이제 박영하 교수 주장의 오류가 뭔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예, 이거 뭐 미배인 교수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미배인 교수 헛소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런 제가 소리는 참 사람을 갖다가 저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조금 모비율 추정에 따른 선거 부정 증명하는데 이 모비율 추정이 뭐냐면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신뢰 구간 뭐 95%의 오차 뭐 3%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A 후보에 지금 이런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50%가 나왔어요. 여론 결과가. 그러면 이거는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 3%라는 뜻은 뭐냐면 50%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47%에서 53% 사이가 나올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본수가 많아지면 이제 오차 구간이라든지 신뢰 구간이 달라지는데 이제 뭐 표를 한번 연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통계에서 다 배우고 통계하니까 고등학교 통계에서 이거 배우죠. 뭐 이거 하면은 머리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모비율 추정에 하면 이번 총선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자집단으로 본 겁니다. 전체에서. 예, 그러면 전체 득표율 따진 건 50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집단이 이번에 몇 퍼센트냐? 40%예요, 전체에. 이번에는 많이 했죠. 네네. 그 당일 투표를 60% 했으니까. 네네. 표본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할 때 1000명밖에 안 합니다. 네네. 유권자가 4000명인데. 네네. 유권자가 4천만 명인데. 네네네. 1000명만 표본을 해가지고 신뢰 구간 95%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러면은 뭐 미국도 그렇게. 4천만 중에서 약 한 1,500만이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1,500만이 표본 수가 됐어요. 그러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99.9999%가 됩니다. 오차 범위는 0.5%밖에 안 되고. 네네네. 그러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비율 추정에 의하면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은 거의 똑같아야 된다. 거의 같아야지, 실제로. 그 주장이 그거예요. 예, 네. 주장이. 그게 이제 모비율 아유, 추정이. 선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뭐 아이, 선거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20대 총선에 민경욱 후보 사례를 봤어요. 민경욱이 20대 연수원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얻었냐면 연수원에서 민경욱이가 사전 투표는 41.8을 얻고 당일 투표는 45%를 얻어가지고 전체 득표율은 44.4였어요. 근데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전 득표율 2.5% 차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2.5%가 일어날 확률은 모비율 여기에 따르면 얼마가 그렇죠.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아십니까? 드문 확률이 되겠지. 0.0000001%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에 20대에 민경욱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고. 이게 19대 이제 대선에서도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 너무- 문재인 거 보면은 어떻게 더 심각해요. 이 K 값이 41.13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확률이. 그러면 이거 조작이라는 얘기죠. 아이고 참. 20대 이제 총선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넘어갑시다. 아이고 참. 그다음에 이제 로이킴의 팔로우 파티. 황당한 얘기고 이것도.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 이게 민경욱 후보가 이런 주장했죠. 이게 로이킴이 이런 주장하는 걸 자기들이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피보나치 수율을 해가지고 수율을 해서 게리맨더링식에 해서 민주당 후보표끼리 표를 서로 꼬적했다는 거죠. 아, 민주당 후보표가 많이 나왔다. 쓸데없이 많이 나왔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지는 지역구에다가 그걸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열세인 지역도 당선되게 만들었다가 조작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인 해커가 이는 게리맨더링식의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이는 어떤 문자가 나오게 일부러 만들어 박아 넣었더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 설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게 참 말이 이거는 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한 게 자세하게 있는데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설명드리는데 뭐 이게 대응하는 숫자를 막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거거든요. 대응 아시 코드가 있어요. 예시 코드가 예시 코드 뒤 나오나 모르겠어. 아 여기 있구나. 예시 코드가 있는데 여기가 97은 A고 98은 B고 이렇게 이게 대응하는 게 알파벳 뭐 가나다 수도 그렇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겠지. 예, 이거를 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는 알파벳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는 알파벳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만들어지더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자기들 Follow the United Future Party. 미래통합당을 따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애들은 팔로드 파티 해가지고 이거는 공산당을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꼭 같은 숫자인가요? 아 똑같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 하면 나도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니까요. 그렇지. 나오더라니까. 이거 자세한 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면은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 장난이 왜 가능한지. 이거 얼마든지 장난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어떤 숫자든지 다 가능해요. 민경욱을 따라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 드리면. 나는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아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내긴 했는데 이게 네네네, 안 됐습니다. 올려놔가지고 제가 못 찾아거든요. 이제 그 다음은 사정간의 득표수가 일치한 사항이 발견된 것이 조작이다 했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신상전이가 아마 그 성남 쪽이죠. 네, 성남이에요. 성남이 보니까 사정간의 득표수가 4,220표를 얻었어요. 근데 김웅기가 성과갑이죠. 네. 거기도 보니까 사정간의 4,220 득표수가 4,200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김용태도 이게 뭐 영등포 어딘가죠? 예. 아니요, 저기 구로 갑인가? 옮겼나? 뭐 하여튼 갑 그렇죠. 가만있어 하여튼 봐라. 구로를 거기하고 또 이야기 배준영이가 같다라는 거죠. 주강덕인 뭐 남양주 어린가 갑인가 그렇죠. 김석희가 이거 뭐 경주인가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김경진 그런 거 뭐 찾아내면야 뭐 하여튼 이렇게 맞아요. 똑같았어요. 인정.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전에도 버스데이 찾아보면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 이야기냐면 그 축구를 하면 11명이 하지 않습니까? 신방까지 하면 부심 빼고 나면은 주심까지 23명이죠. 23명 중에서 생일이 같은 쌍이 나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글쎄 직관적으로 판단하면은 없을 것 같잖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드물지. 0.5상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나와요. 그게 이제 이게 생일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자 그러면 쌍이 이렇게 어떻게 일치하냐? 돗자리까지 천단인데. 그런데 26대 2016년 20대 총선에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유섭이하고 전하진이하고 지금 똑같았어요. 여기도 똑같고 똑같고 나왔잖아요. 아유. 같은 상이 30상 나왔어요. 네네네. 나와요. 그럼 이때는 그러면 조작했네. 이때도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박근혜 정부잖아요. 네네. 박근혜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조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통계학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예. 이거 뭐 QR코드는 나고 이제 아유, 쭉 넘어가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다 하지 않았나? 예, 참 많아가지고 이게 아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인구 맞다. 이거 있다. 이거죠. 예. 이거고요.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고 어떻게 18,200명이 그렇지. 투표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야일간 사전투표하는데 그 시간에 이 숫자 할 수가 없다. 계산해 보니 맞아요. 계산해 볼게요. 4월 10일하고 11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 6시부터 18시에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24시간 했잖아요. 이틀이니까 18,210명이 했으니까 자 18,210명을 24시간을 나오니까 한 명당 4.7초가 걸렸어요. 야 어떻게 한 명이 4.7초 만에 투표를 하냐. 직관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조작이다. 그렇죠. 조작은 마곡이에요. 4.7초 만에 못한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1분 이상 걸렸는데 어떻게 4.7초 만에 했다고 하냐. 이게 그 주장이거든요. 아니 뭐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지. 줄 서가지고 뭐 그냥 동시에 그냥 막 하는데 투표하면. 그렇죠. 문제는 투표 속도는 100목 구간에 좌우된다는 사실 얘들은 모르고 리더 타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100목 구간이 어디고 리더 타임 개념이 있어요. 한 사람이 투표할 때는 6초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투표합니까? 단계별로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지. 건너가면 그 뭐 옆에서 이 사람 투표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도 하고. 아니 그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쭉 가는 거죠. 기표한 사람 여기 있고 여기 선거인 명부 이제 검사는 있고 투표하면 넣는 사람 있고 줄줄이 가잖아요.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되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까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투표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지. 다 컨베이어 벨트 타가지고 쭉쭉쭉 흘러가는 그래서 건데. 자 이거 뭐 보시면 신중동 사전투표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여기 보시면 검사하는데 이게 선거인 명부 검사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투표지 뽑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프린터가 한 대만 있으면
저 사람 주장이 맞아요. 근데 불인대가 몇 대 있습니까 이게? 하나, 둘, 하나, 6대. 그때 15대인가 있었을 겁니다. 간내는. 네네. 그 다음에 간에는 8대 있었어요. 네네. 한 대가 있었다 그러면 백목현상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거 쭉 하고 쭉 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60초 걸릴 겁니다. 60초 걸리면 15군데니까 60초 만에 15명이 하지 않습니까? 4초. 4초 만에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니까요. 60초 걸리지도 않고. 60초도 안 걸리고요. 이게 60초 안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설명. 넘어갔죠. 설명 끝났죠. 또 요거 가지고 주장했어요. 여기 어떻게-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 이것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인구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게 나온 투표수가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주의 진동면이나 금국면이었는데 이쪽은 민동선 지역이에요. 이 지역 말고 각 지역별로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예, 더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인구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게 나와?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중앙선관위가 선거인 수를 지켜야 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진동면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현재 주민수가 159명이었어요. 18세 이상 유권자 수는 143명밖에 안 됐는데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 수가 114명이었고 당일 투표한 수가 67명이에요. 이거 두 개 다음에 몇 명입니까? 181명이잖아요. 유권자 143명보다도 더 많고 주민 수보다 더 많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철원 금국면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저.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아까 이 지역이 민동선 지역이었죠. 네네. 그 민동선 안에는 평소 때는 못 들어가요. 네네. 그 농사 지을 때만 들어갑니다. 네네. 4월달에 농번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남부 지역은 모내기 5월 정도 하는데 이게 북부 지역은 모내기를 일찍 합니다. 네네. 4월달에 해요. 네. 농번기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침 4월 10일 농번기니까 그 농사 지러 갔던 사람들이 여기 진동면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했어요. 다른 지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 잡혀버립니다. 이게 잡힌다. 저거는 원래 관외 사전 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진동면도 파주 동일한 지역이고 파주에 있던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 관내. 사람은 관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내가 관내가 안 되네. 되고. 뭐 물론 관내 사전투표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관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 한 투표수를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게 진동면 사람이 아닌데 관내 사전투표수로 잡혀버려요. 선거인수로. 이 사람은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잡히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 그러면 파주시의 선거인수하고 이거 합치면은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 맞아 떨어지지. 오케이. 그게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EA 주장 바로 밑에 또 인구수 이것도 설명할까요? 이거 이거 똑같은 설명했잖아.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이런 주장했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수가 이렇게 40군데는 나왔다니까요. 이게 나와요. 네, 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보충 설명한다 예시를 들은 건데. 됐네. 이거 뭐 이건 가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이 뭐 130살 유권자 뭐 이제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야기하는데 선거인 명부 이걸 뜨는데 아마 아이고. 그거는 아마 평소 선거할 때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선거인데. 그렇겠지. 왜냐하면 응. 이럴 수 있거든요. 행방불명이 됐는데 신고가 안 됐다.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어. 뭐 이게 사망 신고 안 됐고.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을 거예요, 쭉.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선관위 임의적으로 뭐 처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식으로 신고된 게 아니에요. 유권자 수가 그렇게 됐고 130살이 와서 투표를 했다. 그럼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투표한 기록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거 잡고 오면은 오케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응. 인정. 예, 오케이. 예, 그런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뭐 그냥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하죠. 합시다. 오늘은,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 네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자, 다른 거 오늘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김수상 뭐 카톡이나 전화번호나 예, 해서 좀 연락 주세요. 토론 좀 합시다. 어? 얼마든지
공개 토론 부담스러우면요. 드릴게요. 그냥 우리 변호사님들하고요. 민경욱 의원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뭐 우리 여기서 그냥 오셔가지고요. 그냥 뭐 비공개 토론도 좋습니다. 토론 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죄 시나리오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간의 사전투표 봉투가 순간적으로 이동했더라.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초 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 편집국으로 가서 이제 어정부 편집국으로 가가지고 이게 관내 사전투표는 이제 연천 우체국으로 가서 해당 이제 선관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시간을 보세요. 접수는 20시 20분이 됐는데 서초 우체국에는 발송 01분에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도착을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 22시 06분에 했네요. 5분 만에. 여기 5분 만에 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이게 신설동에 있습니다. 이게. 네, 예. 신설동에. 그러니까 서초동에 신설동은 제 아무리 빨리 가다 5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게 순간이동에 가냐 이거거든요. 또 뒤도 보면 그래요. 발송을 4월 12일 날 동서울 우편 편집국이 12시 33분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도착을 지금 동서울 우편 편집국이 11일 날 했어요. 근데 12일 날 지금 동서울 우편 편집국은 발송을 했다고 나왔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초우체국으로 간 게 아니고 투표소에서 그 간내 투표 용지 그저 봉투 한번 들고 바로 이게 동서울 우편 편집국 바로 간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건너뛰는데 기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넣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건너뛰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건너뛰고 이게 기록을 안 하면 이렇게 중간에 넣어요. 그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를 다 이상하다고. 아유. 하여간 좀 범죄 시나리오를 좀 그려가지고 한번 PT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범죄 집단이 저렇게 어수룩하게 뭐 이상한 어떤 뭐 이발이 투표지에다가 뭐 배춘이 투표지나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지 좀 그럴듯하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미리 어떤 딱 수치를 갖다가 수치를 조작을 해서 딱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 두드러 맞췄다는 얘기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설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완트랙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상하다, 뭐가 뭐 숫자가 이상하다, 아니면 투표지가 이상하다, 뭐 이러저러한 어떤 의심은 많은데, 그럼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을까? 요 투 트랙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고민을 전혀 연구 고민을 안 하는 것, 연구 고민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참 이게 오늘 여기서 PT가 지금 76장짜리고, 그러니까 76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중에 한 10개 지금 다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재검표 이후로 또 한 10개를 갖다가 또 준비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보였는데요. 필요하면요, 그냥 한번, 강의를 한번 요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로 모셔가지고 PT를 갖다 듣고, 그 다음에 토론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민경욱 의원하고 우리하고 그냥 비공개 토론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도 대법원의 어떤 좀 재검표 말입니다. 그 지연 사유 핑계 없는 무덤은 없거든요. 뭔가 있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하면 안 됩니다. 빨리 어쨌든 대법원이 재검표를 갖다가 해서 이런 쓸데없는 억측들을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제도를 갖다가 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갖다가 고쳐야죠. 하여간 사전선거 제도는 세상에 이틀이 뭡니까? 하여튼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로 좀 줄여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귀한 강의해 주신 그 길번님한테 감사의 박수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